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리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금리랑 이자랑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뉴스나 뭐 신문이나 TV 같은 것들을 보면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양한 종류의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금리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주로 이자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단리와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단리와 복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처음 어디서 배우게 되냐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우리가 수열을 하잖아요. 그때 수열을 할 때 단리와 복리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단리와 복리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단리는 내가 저금한 돈에 저축한 돈에 그 돈에만 이자가 붙는 거고요. 복리의 경우에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리와 복리가 있다면 당연히 복리를 추구하게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복리 상품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복리 상품은 매우 특별하게 존재하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연금보험의 형태로 복리 상품들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단리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금리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기준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회사채가 어떠니, 뭐 혹은 코픽스 금리가 어떠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에서 FOMC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상품들의 혹은 다른 채권들의 금리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는 더 작은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돈 100만 원을 빌려준다라고 친구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려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이거를 일주일 뒤에 받을 때의 이자와 1년 뒤에 받을 때의 이자가 서로 다를 거잖아요. 이게 금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이자에서 금융 상품에 대한 이자가 되는 건데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당장 내일 받을 거라고 하면 이 금리가 상당히 낮아도 내일 당장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뭐 1년 뒤, 2년 뒤에 그 1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돈의 가치가 뭐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바로 리스크가 되거든요.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대가,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좀 더 높은 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리스크들이 그 금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이제 뉴스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로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그 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장기로 돈을 빌려주게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금리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경기가 워낙 불안해지면 이거 자체가 이제 단기금리가 순간적으로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이게 단기금리는 주로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기금리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게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로 이제 채권을 많이 사게 되겠죠. 그러면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리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이 조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단기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많냐면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되게 힘들어질 거야.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을 찾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기금리는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하락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금리 역전 현상을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명확하게 경기가 나빠질 것에 대한 우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을 때, 금리 역전 현상이 보였을 때 우리가 조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구나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예대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명확하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맡길 때 그 이자와 우리가 받는 이자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그 대출 이자, 우리가 내는 이자는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대금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은행에서는 주수입이 예대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으로 인해서 나가야 되는 이자와 그 대출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자가 명확하게 다른데 이때 금리 차이로 인해서 이제 받는 이자가 달라지고요. 이때 그 이자의 수익의 차이를 우리는 예대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은행에서는 대출해줄 때 금리를 좀 더 높게 해서 그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예금에 대해서 돈을 돌려줘야 될 때는 그 이자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은행이 운영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예대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 이제 금융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 예대 마진을 좀 더 벌릴 수 있는, 좀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금융주가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뭐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무조건 금융주는
주가가 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또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주가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아무래도 금,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 금융주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예대금리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